어머님, 내일 어디 좀 가야 되니까 짐 싸놓고 기다리세요. 어딜 가는데 짐까지 싸? 그냥 따라오시면 알아요.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네 글자, 바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모든 것을 체념하고 며느리의 차에 몸을 맡긴 할머니는 도착한 곳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게 되는데,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살이 된 정순애라고 합니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매일 마음 졸이며 지내고 있었어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보낸 하루하루, 그리고 더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새벽 5시를 갓 넘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는데 저는 이미 나갈 채비를 모두 마치고 방 한가운데 꼿꼿이 서 있었죠. 어젯밤 아들 준호가 남긴 말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거든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중요하게 갈 곳이 있어요. 며칠 묵으셔야 하니까 입으실 옷 좀 미리 챙겨두세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되물었습니다. 준호야, 갑자기 어딜 그렇게 며칠씩이나 간단 말이니? 준호는 제 손을 잡는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다녀오시면 알아요. 어머니 편하시라고 그러는 거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찬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편하게 해준다니요. 이 나이 먹은 늙은이가 며칠씩 집을 떠나 편하게 묵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머릿속에는 딱 한 군데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그 네 글자 말이에요. 옷장 앞에 서서 가디건을 하나씩 꺼내며 생각했어요. 어떤 옷을 가져가야 할까? 요양병원에서는 어떤 옷을 입게 될까? 혹시 병원복만 입어야 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어요. 그런데 정작 며칠 입을 옷인지 아니면 아예 영영 못 입을 옷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옷장 문을 열고 낡은 가디건을 꺼내는데 경로당 최 씨 할머니의 하소연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양병원에 간 우리 영감, 거기 간 지 한 달 만에 사람도 못 알아봐. 아주 바보가 다 됐어. 아들 내외가 면회 갈 생각도 안 한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할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자글자글한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제 모습에서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제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저처럼 자식들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셨을까요? 가슴팍에 품고 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50년도 더 된 사진 속에는 20살의 제가 부모님과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가족 사진을 보고 있자니 손자 재훈이 생각도 났어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 재훈이는 할머니를 무척 따르거든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신나게 이야기해주던 재훈이가 앞으로 할머니를 볼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머리 아픈 생각에 잠겨있던 중 며칠 전 안방에서 들려오던 며느리 민정의 목소리가 다시금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네, 상담 고맙습니다. 그 방법이 저희 어머님께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민정은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를 바꿔주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준호의 나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낡은 곳이 아니라서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요양병원에 보내면서 낡은 곳이 아니라서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라고 말하다니 저는 아들이 괘씸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지만 야속하게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곡차곡 개어넣던 낡은 스웨터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죠.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6시가 다 되어 갔어요. 준호가 7시에 깨어날 텐데 그러면 정말 떠나야 하는 거겠죠? 가방 끈을 단단히 매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이런 이른 시간에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도 이상하긴 했지만 아마 입소수속 때문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똑똑똑.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이 문을 빼꼼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준비 다 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차 키를 든 채 어색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준호는 어디 갔니? 민정이 제 눈을 피하며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아범이 오늘 아침에 급한 회사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저한테 어머님 잘 모셔다 드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민정의 손에 들린 자동차 키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결국 이 늙은 어미를 제 손으로 내다버릴 수는 없으니 아들은 핑계를 대고 도망친 거였더라고요. 모든 더러운 일은 며느리인 민정에게 떠넘긴 거고요. 민정이 제 옆에 놓인 가방을 집어들며 재촉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실까요, 어머님?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년 넘게 제 손때가 묻은 이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민정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제 인생이 끝나는 걸까요? 요양병원 차가운 침대 위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다른 노인들처럼 저도 그렇게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하늘이 제 마음처럼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가슴을 짓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민정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 숨이 턱턱 막혀왔죠. 새 차에서 나는 비릿한 가죽 냄새가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습니다. 민정이 백미러로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가 정말 죄송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했어요. 회사에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저는 입꼬리만 겨우 끌어올려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회사 일이 중요하지. 중요하고 말고. 중요한 회의라니 제 인생의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길을 배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은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겠죠. 제가 시도친 말투에 민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백미러 너머로 보였습니다. 하기야, 제 속이 어떤지 뻔히 알 텐데 양심이라도 있기는 한가 봅니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젊은 가수들의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그저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죠.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손자 재훈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만 해도 민정은 제게 참 깍듯했습니다. 민정이 뜨거운 물수건으로 제 손을 닦아주며 말했었죠. 어머님, 재훈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어쩔 뻔했을까요? 그때는 그 말이 전부 진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손주가 예뻐서 힘든 줄도 모르고 돌봐줬는데 이제 와서 이 늙은 시어미가 귀찮은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언제부턴가 민정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며칠 전 거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민정이 제 옆에 쭈그려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혹시 주무실 때 잠꼬대 같은 거 하세요? 제가 잠결에 눈을 뜨며 되물었습니다. 잠꼬대? 내가? 벼랑간 그건 왜 물어보니? 민정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재훈이가 할머니 잠꼬대한다고 해서 그냥 궁금해서요. 이제 보니 그것도 저를 떠보려던 수작이었던 겁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게 치매 초기 증상이라던데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 내 손으로 밥해 먹고 내 손으로 빨래하고 두 다리로 장 보러 다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런 식으로 내쫓으려는 걸까요? 고속도로 진입 표지판이 눈앞에서 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곳이라니 작정하고 면회도 오지 않으려는 속셈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한숨 소리에 놀란 민정이 백미러로 저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니까. 민정의 입술이 몇 번 달싹이는가 싶더니 이내 굳게 닫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는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으니까요.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이 마치 제 인생의 지난 날들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죠. 점점 낯선 시골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운전할 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차피 이곳에 버려지고 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날들이 그려졌습니다. 낯선 할머니들과 한 방을 쓰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간병인의 손에 모든 것을 의지해야겠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가족들의 발길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어지겠죠. 규칙적으로 울리는 저 엔진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재촉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얼음장 같은 침묵을 깨고 민정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찔했죠. 민정은 백미러로 제 눈치를 한번 쓱 살피더니 마치 비밀 작전이라도 수행하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바짝 낮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민정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박민정 씨 되시죠? 모든 준비는 말씀하신 대로 완료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니요. 제 요양병원 입소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말이겠지요. 민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같이 지내실 다른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모두 연세도 비슷하시고 성격도 다들 좋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제 보니 같은 방을 쓸 사람들까지 민정이가 미리 정해 놓았군요. 참 꼼꼼하기도 하지요.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일이 그렇게나 중요했나 봅니다. 네, 그럼 저희 곧 도착할 예정이니 서류만 잘 챙겨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라니요. 제 인생을 저당 잡을 입소동의서 같은 것이겠죠? 전화를 끄는 민정이 후 하고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도망이라도 가려는 듯 운전대를 더욱 세게 쥐었죠. 민정이 제 눈치를 보며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좀 급한 전화여서요. 급한 전화?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계획의 마무리 전화가 아니고요.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괜찮다. 더는 민정과 단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결정된 일이니까요. 차 안에는 다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규칙적인 엔진 소리만이 제 귀를 파고들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아,
요양병원에 계시지. 덕분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 언젠가 민정이는 친구들에게 저렇게 웃으며 말하는 날이 오겠지요?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결국 저는 귀찮은 짐이 되어버려지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때 민정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라디오 볼륨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신나는 음악 소리가 오히려 제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 뿐이었죠. 세상은 저렇게 즐거운데 저 혼자만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에 남은 거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남은 자유시간도 저렇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죠. 엔진 소리가 제 심장 소리에 겹쳐 들려왔습니다. 두근두근. 그것은 제 운명을 재촉하는 소리였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구불구불한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정은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낯선 시골길로 핸들을 돌렸죠. 이제는 정말 끝없는 논밭과 나지막한 야산만이 펼쳐졌습니다. 참 외진 곳이구나. 저는 이런 깊은 산골에 요양병원이 있다는 것이 의아했어요. 보통은 도시 근교에 있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어쩌면 일부러 이런 곳을 고른 건지도 모르죠. 가족들이 면회 오기 힘든 곳으로요. 자주 찾아오기 부담스러우니 아예 발길을 끊게 만들려는 속셈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농가 마당에는 새빨간 고추가 탐스럽게 널려 있고 감나무에는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 와보는 길인데 자꾸만 낯익은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야산의 부드러운 능선도, 논밭의 정겨운 배치도, 심지어 길가에 삐딱하게 서 있는 전봇대까지도 어디선가 본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 순간 얼마 전 경로당에 모여 앉아 나눴던 대화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서 막 태어난 김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요양원 가면 밤이 제일 무서워. 잠이 안 와. 제가 걱정스레 여쭤봤습니다. 왜요?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러세요? 김씨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내 집, 내 방 생각이 나서 수십 년을 누워 자던 내 자리가 그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말에 옆에서 화투패를 만지던 이씨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잠 못 자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옆집 영감은 아예 곡기를 끊었다더라. 집에서 마누라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거기서 주는 밥은 입도 안 된대. 박씨 할머니도 혀를 차며 거들었죠. 우리 사돈도 요양병원 간 지 한 달 됐는데 밤새 돌아다니거나 중얼중얼거리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사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맨날 전화 온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집 생각에 밤을 지새우고 입맛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대소변도 못 가리는 다른 노인들과 한방을 쓰며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차가 더 깊은 시골로 들어가자 길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민정에게 말을 걸었어요. 예, 민정아, 여기 동네 이름이 뭐니?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민정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거의 다 왔어요. 경기도 외곽이라 공기 좋고 아주 조용한 곳이에요. 민정은 끝까지 정확한 지명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여나 위치를 기억했다가 도망이라도 칠까봐 그러는 거겠죠. 참 치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 길이 낯설지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작은 다리도, 다리 건너편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도 모든 게 마치 꿈속에서 본 풍경 같았죠. 그때 민정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5분만 더 가면 도착이네.
5분이라니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죠. 축축해진 손바닥을 저도 모르게 치마에 쓱 문질렀습니다. 가슴팍에 사진을 꽉 쥐었는데 축축한 손 때문에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 마지막 5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요양병원에 도착하는 거구나.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겠죠. 민정도 긴장했는지 마른 침을 삼키며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를 제 손으로 버리러 가는 길이 편할 리는 없겠지요. 5분 후면 제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 작은 개울을 끼고 있는 좁은 시멘트 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차창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댔어요. 졸졸졸 맑은 물소리가 차 안까지 들려오는 듯했죠. 물가에 늘어선 수양버들과 듬성듬성 놓인 징검다리. 개울폭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물이 맑아서 바닥의 자갈들이 훤히 보였어요. 물풀들이 물살에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었죠. 아, 저 개울. 머릿속에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익숙할까요? 개울 건너편에는 어른 대여섯은 좋게 팔을 둘러야 안을 수 있을 법한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 나무 둥치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울창한 가지들이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디서 본 나무 같았거든요.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마치 꿈속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쳐다보던 민정의 입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상하다, 여기가 아닌데? 민정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여러 번 확인하며 당황해했어요.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온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정아, 여기가 대체 어디니? 민정이 쩔쩔매며 대답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님.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알려줬나 봐요. 민정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계획과 다른 곳으로 온 것 같아 당황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까까머리 친구들과 발가벗고 물장구를 치던 바로 그 개울이었거든요. 순애야, 이리 와봐. 나 송사리 잡았어. 코올리게 친구 영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죠. 그때 저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 개울물에 발을 담갔었어요. 차가운 개울물에 발을 담갔을 때의 그 짜릿한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발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물의 느낌, 미끄러운 돌멩이의 촉감까지 모든 게 기억났거든요. 어머, 큰 물고기다. 손바닥만 한 붕어를 잡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제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했었죠. 그 붕어를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께 자랑했던 기억도 났어요. 우리 순애가 고기를 잡았네. 참 잘했어. 어머니가 저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시던 따뜻한 손길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차가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제 기억의 조각들도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언덕 중턱에 우물터가 보였어요. 그 우물에서 어머니가 빨래를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죠. 저도 어머니를 따라가서 작은 손수건을 빨아본 적이 있었어요. 마을 어귀의 돌다리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 다리 위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고기를 구경하곤 했었죠. 다리 밑으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 멀리 보이는 나지막한 산의 능선까지 모든 것이 제 어린 시절의 풍경과 똑같았거든요. 산등성이의 모양, 산 중턱에 보이는 바위의 위치까지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제가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민정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네. 뭐가 이상하세요, 어머님?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죠. 아직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비슷한 풍경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때 길가에 낡은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 그 정류장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 그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기억이 났거든요. 순애야, 버스 온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버스를 기다리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처음 시내에 나가는 날이었는데 얼마나 설렜는지 모르겠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들도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가을이면 주황색감이 주렁주렁 달리던 그 나무들 말이에요. 저희 집 감나무에서 감을 따먹던 달콤한 맛이 입안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감 따주세요. 어린 시절 제가 아버지에게 조르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웃으시며 감을 따주셨죠. 민정이의 차는 마침내 가파른 언덕의 꼭대기, 평평한 마당으로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어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제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이곳이 정말 제가 어린 시절 살던 동리가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요양병원이 이런 곳에 있을 리는 없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민정이 길을 잘못 든 걸까요?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고장 난 걸까요? 그런데 왜 하필 제가 어린 시절 살던 곳으로 온 걸까요? 민정이의 차는 마침내 가파른 언덕의 꼭대기, 평평한 마당으로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을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저는 입을 벌린 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제 가슴팍 사진 속에서 수십 년간 멈춰있던 바로 그 집이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폐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세월의 흔적 대신 외관 모양은 비슷하지만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전혀 다른 집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저도 모르게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제 볼을 꼬집어 볼 뻔했어요. 눈을 몇 번이고 깜빡여 봐도 눈앞의 풍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끼가 시커멓게 끼어 있었던 기와 지붕은 윤기가 흐르는 새 기와로 말끔히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잘 빗은 머릿결 같았죠. 흙먼지만 풀풀 날리던 툇마루는 새로 깐 듯 반들반들 윤이 났고 썩어서 삐걱거리던 기둥들도 단단한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썩어서 문짝이 너덜거리던 대문은 또 어떻고요. 고운 옥색으로 페인트 칠이 되어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은 마당이었어요. 잡초만 무성의 뱀이라도 나올 것 같던 그 마당에는 파릇파릇한 잔디가 곱게 깔려 있었죠. 담벼락을 따라 조성된 화단에는 코스모스와 봉선화, 맨드라미가 가을 햇살 아래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평화로운 풍경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마당 한가운데의 감나무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매달려 놀던 기억 속 그 모습 그대로 탐스러운 주홍빛 감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거든요. 죽은 가지 하나 없이 정갈하게 가지치기 된 모습이 분명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오래도록 받은 태가 났습니다. 저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어요. 어머님?
민정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죠. 너무 놀라면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살던 고향 집이란 말인가요? 요양병원으로 간다던 길이 어째서 50년 만에 돌아온 내 고향 집 앞인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에 사진을 꺼내 집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양은 똑같았지만 사진 속 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고 을씨년스러웠어요. 도대체 누가 어째서 이 집을 이렇게 완벽하게 고쳐놓은 걸까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내려보실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무언가 벅찬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여전히 멍하니 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민정이 먼저 차에서 내려 제 쪽으로 오더니 뒷좌석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흙냄새와 꽃향기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어머님, 천천히 내리세요. 민정이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그 손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정의 손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참았죠. 땅에 발이 닿는 순간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제게 밀려왔습니다. 이 마당에서 아버지와 함께 제기를 차던 기억, 툇마루에 앉아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던 기억, 감나무 아래 평상에서 친구들과 소꿉놀이 하던 기억들이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애써 참으며 제가 물었습니다. 민정아, 어떻게 된 거니? 이게... 민정은 대답 대신 그저 눈꼬리를 휘며 수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에 모든 답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죠. 민정이 제 손을 더욱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집에 들어가 보실까요? 저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 민정이에게 물어봤어요. 민정아, 이거 꿈은 아니지? 어머님, 이건 꿈이 아니에요. 민정이 제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집 열쇠를 꺼내 제 손에 쥐어 주었어요. 열쇠를 받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죠. 정말 차갑고 딱딱한 쇠 덩어리였거든요. 손에 닿은 차가운 감촉, 꿈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이게 뭐니, 민정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께서 잠꼬대로 시골집 얘기한다고 재훈이가 그러더라고요. 민정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제가 잠꼬대를 했다고? 네, 자주 하셨대요. 고향 집 마당에서 놀던 이야기, 감나무에서 감 따던 이야기요. 그런가 봅니다. 저도 모르게 잠꼬대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만큼 그리웠나 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민정이 계속 설명했죠. 돈을 모았다고? 뭐 하려고? 이 집을 사려고요. 이 집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님의 고향 집이에요. 3년 전부터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주인을 찾았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민정이 3년 동안 제 고향 집을 사려고 돈을 모았다니요. 왜 그랬어, 민정아? 어머님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서요. 민정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뺨이 살짝 빨갛게 물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은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집수리를 도맡았어요. 주말마다? 네, 어머님 모르게 진행한 깜짝 선물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죠. 민정이와 준호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니요. 마을 이장님과 목수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히 새 단장을 마쳤어요.
민정이 자랑스럽게 말하며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진심을 깨닫고 나니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정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줄 알고 미워하며 온갖 못된 욕을 퍼부었던 제게 이런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니요. 정말 고마워. 정말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고맙다는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부끄럽지만요. 민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이런 말하기가 어색한가 봐요. 아까 받은 전화는 뭐였어?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차 안에서 들었던 그 통화 말이에요. 아, 그 전화요? 민정이 웃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었어요. 오늘 잔금 지불과 등기 이전을 완료하기로 한 약속이었거든요. 잔금 지불? 네, 집 매매 계약서와 각종 서류들을 정리해서 가져다 주기로 하셨거든요. 그제야 저는 민정의 모든 행동들이 오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들은 전화 통화도 집수리 관련 상담이었던 거죠. 준호가 말한 낡지 않아서라는 말은 집이 새 것처럼 단장됐기 때문에 더 좋아할 거란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럼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다. 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민정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집안도 구경해 보세요. 민정이 대문을 열어주며 말했죠. 마당에 들어서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곳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먹고 툇마루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추억들이요. 부엌에는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민정이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수리한 부분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까지 모든 게 새 것이었거든요. 예전에는 낡은 연탄 화덕이 있었는데 말이죠.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개조했어요. 화장실을 보니 타일도 새로 깔고 변기도 새로 설치했더라고요. 온수도 나오고 샤워기도 달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말이에요. 온돌방에는 따뜻한 이불과 베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방에 들어가니 포근한 이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벽지도 새로 바르고 장판도 새로 깔았더라고요. 창가에는 작은 화분도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세세한 것까지 신경 썼구나. 제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요. 민정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정의 세심한 배려에 또다시 감동했어요. 이 모든 걸 혼자서 계획하고 준비했다니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를 두었구나 싶었죠. 준호 씨가 도와줬어요. 평상도 준호 씨가 새로 만들었어요. 준호가? 네, 지난주에 와서 하루 종일 톱질하고 대패질했어요. 준호도 함께 준비했구나 싶어 더욱 감동스러웠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힘을 합쳐서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니요. 정말 꿈 같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 몰랐어. 제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집이 어머님 집이에요. 편히 지내세요. 민정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죠. 정말 5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말입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를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럽고 미안해졌어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제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가슴팍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민정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줬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죠. 이게 뭐예요? 민정이 사진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50년 전에 이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20살 때의 제가 부모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뒤로는 지금과 똑같은 기와지붕집과 감나무가 보였죠. 어머, 정말 똑같네요. 집도 그대로고 감나무도 그대로예요. 민정이 사진과 실제 집을 번갈아 보며 신기해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제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행복하실 거예요. 이제 다시 이곳에서 사시게 되셨으니까요. 민정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 속 젊은 수네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민정도 눈시울을 적셨죠. 저는 민정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줄 몰랐어. 어머님이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민정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이 집이 어머님의 집이에요. 편히 지내세요. 그때 마침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차를 타고 도착한 거였죠. 아, 사장님이 오셨네요. 민정이 대문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왔어요. 인상이 후덕하고 친근해 보이는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동산 사장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막 도착했어요. 민정이 대답하며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집주인이 되실 어머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두셨네요. 부동산 사장이 저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민정을 보며 대답했죠. 부동산 사장이 등기 서류와 계약서를 정리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습니다. 잔금도 어제 입금 확인됐고요. 그럼 이제 완전히 저희 것인가요?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정순애님 명의로 완전히 이전됩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다니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는 동안 마음이 벅찼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마을 이장님이었죠. 어서 오세요. 순애 할머니 맞으시죠? 이장님이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며느리분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고향으로 돌아오신다고요. 이장님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마을에서 순애 할머니 귀향을 환영합니다. 50년 만에 돌아오셨다니 정말 감격스러워요. 고맙습니다. 제가 감동하며 인사했어요.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때 동네 할머니들이 반찬을 들고 구경을 나왔어요. 어머, 진짜 돌아오셨네. 50년 만이라니까. 할머니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어요. 모두 반가워하며 저를 맞아줬죠. 이거 우리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이건 된장찌개 끓여 드시라고요. 할머니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내밀었어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죠. 저는 5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감격에 젖어들었습니다. 이런 환대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제가 할머니들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민정이 옆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두었구나 싶었죠. 부동산 사장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돌아간 후 이장님과 할머니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당에는 저와 민정만 남았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
이런 선물을 줘서 제가 민정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민정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부동산 사장과 이장님, 동네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와 민정만 남았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집에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민정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그래, 고생했어. 조심히 가거라.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민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부했죠. 알겠어. 걱정 마. 민정이 떠난 후 집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50년 만에 혼자서 이 집에 있게 된 거였죠.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마다 들어가 보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부모님이 주무시던 방에 들어서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저를 재워주시던 기억이 났거든요. 순애야, 얼른 잠자리에 들어라.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제가 어렸을 때 쓰던 작은 방도 가봤습니다. 창가에 앉아 공부하던 자리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민정이 작은 책상까지 놓아뒀더라고요.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밥을 지으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연탄 화덕에 불을 지피시며 김이 모락모락 나던 모습 말이에요. 지금은 깨끗한 가스레인지가 있지만 그때의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가 달빛에 실루엣을 드리우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그네를 매달았던 그 나무였죠.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밤이 깊어지면서 벌레 소리가 들려왔어요. 귀뚜라미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정겨웠어요.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들이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낯선 곳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가슴팟에서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사진 속 젊은 부모님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죠. 민정과 준호에 대한 고마움이 새삼 느껴졌어요.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제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동안 며느리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부끄러웠어요. 새벽 5시쯤 되니 잠이 깼어요. 평생 일찍 일어나는 습관 때문인지 절로 눈이 떠졌거든요. 살그머니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정말 맑고 상쾌했어요.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던 흙냄새와 풀냄새가 났죠. 감나무 밑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아직 반짝이고 있었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78배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믿기지 않았지만 감사했어요. 마당 한 구석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추도 키우고 파도 키우고 고추도 심어보고 싶었거든요. 민정이 오면 함께 가꿔봐야겠어요.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경로당에도 나가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윷놀이도 하고 말이에요. 오랜만에 또래 친구들과 지낼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참새들이 감나무 가지에 앉아 제잘거리고 있었죠. 정말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간단히 세수를 하고 차를 끓였어요. 민정이 준비해둔 차잎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창밖으로 마을이 하나둘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죠. 정말 정겨운 시골 마을의 아침이었어요.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구나. 다시 한번 실감이 났어요. 꿈만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죠. 준호와 민정, 그리고 손자 재훈이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큰 사랑을 받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남은 인생을 가장 사랑하는 곳에서 보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며칠 후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민정이 초등학생인 손자 재훈이와 함께 주말을 보내러 왔거든요. 할머니, 재훈이가 대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품에 안겨드는 손자를 보니 마음이 포근해졌죠. 우리 재훈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재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도 뒤따라 들어오면서 집을 둘러봤어요. 어머니, 집이 정말 좋아졌네요. 그러게, 민정이가 정성을 많이 들였어. 제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죠. 할머니, 여기가 엄마 어렸을 때 살던 집이에요? 재훈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야. 우와, 정말 오래됐네요. 재훈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재훈아, 마당에서 놀아볼까? 제가 손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재훈이는 할머니 집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를 보더니 감을 따려고 나무에 올라가려 했어요. 조심해. 떨어지면 다쳐. 제가 걱정하며 소리쳤죠. 괜찮아요, 할머니. 저 나무 잘 타요. 재훈이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며 나무에 매달렸어요. 어린 시절의 준호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준호가 웃으며 아들을 도와줬어요. 아빠가 도와줄게. 천천히 올라가. 아빠도 어렸을 때 이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럼 할머니한테 혼나면서도 자주 올라갔지. 준호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앉아 민정과 함께 김장 준비를 했어요. 배추를 다듬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민정아, 정말 고마워.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줄 몰랐어.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뿌듯해요. 처음에는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줄 알았어. 제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어머,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민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전화 통화도 듣고 준호가 하는 말도 듣고 그런 줄 알았지. 죄송해요. 깜짝 선물이라고 비밀로 했는데 오해를 사게 했네요. 민정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성급하게 생각한 거야. 우리는 웃으며 배추를 계속 다듬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네 자리에 새로운 그네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50년 전 그 자리와 똑같은 곳이었죠. 아빠, 그네 다 됐어요? 재훈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안전하게 매달아야 해. 준호가 밧줄을 단단히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재훈이와 함께 놀려고 온 거였죠.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저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그래, 반가워. 우리 재훈이랑 친하게 지내라. 저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어요. 5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놀았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정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할머니,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재훈이가 밥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거야. 정말요? 우와.
재훈이가 신기해하며 더 열심히 먹었습니다. 준호가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해. 저도 감동하며 대답했죠.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사진을 꺼냈어요.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려고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재훈이가 호기심 있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 집에서 찍은 사진이야. 우와, 할머니도 어렸을 때가 있었구나. 재훈이의 순진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준호가 액자를 벽에 걸어주며 말했어요. 어머니의 추억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네요. 정말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50년 전의 추억과 지금의 현실이 만나는 느낌이었죠. 밤이 깊어져도 집안 곳곳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재훈이는 새로운 방에서 신기해하며 잠들었고 준호와 민정은 마루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생애 마지막 시간을 가장 사랑하는 곳에서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죠. 정말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벌써 1년이라니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했죠. 아침이면 마당의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어요. 저녁에는 툇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준호와 민정, 재훈이는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찾아와요.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더 자주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른 상추 정말 맛있어요. 재훈이가 제가 직접 기른 채소들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재훈이는 키도 많이 자랐고 할머니 집을 무척 좋아하게 됐어요. 어머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네요. 준호가 제 안색을 살피며 안심하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들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어머님,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민정이는 여전히 세심하게 살펴봐요. 냉장고 안 음식은 충분한지, 약은 잘 챙겨 드시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죠. 동네 사람들과도 정말 친해졌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은 이제 저를 완전히 식구로 받아들여 주셨고, 마을 이장님도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순애 할머니 서울 생활하다가 시골로 오니까 어때요?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따뜻하고요. 그래요. 우리 마을이 좋죠. 계속 여기서 지내세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가 정말 이곳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준호가 새로운 가족 소식을 가져왔거든요. 어머니, 민정이가 둘째를 가졌어요. 정말이니?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이제 3개월 됐어요. 민정이 수줍게 웃으며 배를 살짝 만졌어요. 어머, 정말 축하해. 재훈이도 동생이 생기는구나. 네, 할머니, 저 형이 될 거예요. 재훈이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새 생명이 태어날 거라는 소식에 가슴이 벅찼어요. 곧 이 집에 또 다른 웃음소리가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니 설렜죠. 혹시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기꺼이 돌봐줄게. 제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손자, 손녀를 돌볼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훈이는 새로 만든 그네를 타며 놀고 있었고 준호와 민정은 아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오셔서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나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도시에서 혼자 지낼 때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마음도 편해졌거든요. 그때 재훈이가 뛰어와서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새로 태어날 동생한테도 이 집 이야기 해주실 거죠? 그럼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해주고 할아버지 이야기도 해줄게. 와, 그럼 동생도 이 집을 좋아할 거예요. 재훈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젊은 부모님과 저의 모습이 달빛에 비쳐 보였죠.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50년 전 이 집에서 시작된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며느리의 뜻밖의 선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기적 같아요.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함께 이 집에서 만들어갈 추억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세대를 거쳐 시간을 넘어서 계속 흘러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게 해준 가족들에게 말이에요. 이렇게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는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서러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민정이의 깜짝 선물, 준호의 마음, 그리고 새로 태어날 생명까지.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죠.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마당의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경로당에서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툇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죠. 5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평화롭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어긋나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결국 모든 걸 이해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민정을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서로의 진심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통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정이가 3년 동안 몰래 준비해준 이 선물처럼 말이에요. 표현이 서툴러도 말로 하지 않아도 진심은 결국 전해지는 거죠. 요양병원에 가는 줄 알고 절망했던 그 아침이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지금도 손자 재훈이가 주말마다 찾아와 마당에서 뛰어놀고 곧 태어날 둘째 손주를 기다리는 설렘 속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또 미래로 이어져 나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고 있답니다. 가족이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때로는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사랑으로 모든 걸 감싸 안을 수 있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